페르시아 전쟁이 플라타이아의 전투를 끝으로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일대의 폴리스들과 서아시아 지역의 폴리스들도 페르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기점으로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아테네를 중심으로 다시 있을지도 모를 전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에게해 일대와 아티카 반도의 폴리스들이 참여한 델로스 동맹이 결성되었고, 아테네는 그 동맹의 중심국으로서 점점 제국주의적 성격을 띤 국가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의 국력이 점점 강해질수록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맹주인 스파르타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테네 역시 스파르타의 이 같은 불편한 기색을 알고 있었기에 스파르타를 자극하는 과격한 정책은 지향하였으나 자그마한 충돌조차도 언제든지 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은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원전 461년 아테네에는 민주정치의 황금시대를 이끄는 페리클레스가 출현하여 아테네를 이끌게 됩니다. 페리클레스가 아직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전 기원전 464년 스파르타가 위치해 있는 라코니아 지방에 지진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진 피해를 수습하는 와중에 피지백의 급이었던 헬롭과 페리오이코이들이 스파르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스파르타의 왕 아르키다모스는 지진 피해 복구를 하는 중에도 동원할 수 있는 전병력을 끌어모아 스파르타 정규군보다 10배 이상의 반란군을 메세니아 지방의 이토메산으로 몰아넣었으나 전통적으로 평지에서만 강력했던 스파르타군은 바위산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반란군의 토벌에 지지부진하던 스파르타는 자존심을 굽히고 아테네에게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의 요청을 받은 아테네에서 유력한 정치가이자 군인이었던 키모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이 지휘하는 4,000명의 중무장보명을 이끌고 스파르타로 출병하게 됩니다. 스파르타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착한 키몬과 아테네군이었지만 스파르타의 국정을 담당하는 5명의 에포로스는 오히려 아테네인의 의도를 의심하였고, 그 의심병은 급기야 키몬을 비롯한 아테네 지원군을 귀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스파르타의 처사에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않고 돌아온 것에 대해 마라톤 전투의 영웅 밀테아데스의 아들이자 페르시아 전쟁 당시 유능한 군인이었던 키몬에게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키몬의 반대 세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원전 461년 봄, 키몬은 보편 추방으로 아테네 밖으로 10년간 국외로 떠나게 되었고, 유력한 인사가 없어진 때를 같이하여 페리클레스가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페리클레스가 등장할 당시 아테네의 상황은 페르시아 전쟁 이후 강력해진 해군을 바탕으로 에게해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과 아티카 지역의 폴리스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해군은 페르시아의 위협뿐만 아니라 에게해 인근의 해적들의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외부의 위험이 사라지게 되자 다른 폴리스들의 시민들이 아테네로 모여들어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었고, 아테네는 비즈니스하기에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아테네의 경제가 활성화되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아테네로 이주하여 인구가 증가하였고, 시민의 수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해군 또한 강력한 제해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테네의 드라크마 은화가 국제통화로 통용됨으로써 그리스 일대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페리클레스에게는 아테네의 현재 상황을 유지함은 물론이고, 더욱더 나아가 아테네의 지배권을 그리스 일대에 확산시킬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페리클레스에게 이 같은 임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구축했던 해군의 군사력을 유지하여 여전히 에게해의 지배권을 안전하게 확보하여 델로스 동맹이 견실하게 유지되게 하였고, 아테네시와 피레우스 항구를 연결하는 성벽을 완성하여 아테네가 외부의 위협을 받더라도 해상을 통해 물자가 들어오게 함으로써 외부의 위험 요인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는 말 많은 그리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일반 대중들은 물론 반대파까지 설득하는 뛰어난 언변으로 통합의 민주정치를 실현하여 아테네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오늘날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웅장하게 서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을 지시하여 완성하였고, 제4계급인 테테스가 노자비로 군대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급료를 지불하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아테네에서 국가 공무를 담당하는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보수로 근무를 하였으나 그들에게 일당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생계를 보장하였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취한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무상계급의 생활을 안정화시켜 아테네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졌으며 신정 건축을 통해 아테네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이 같은 정책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공고히 한 페리클레스는 30년 동안 연속으로 스트라테고스로 당선되어 아테네를 이끌었습니다. 페르클레스의 정책에 힘입어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과는 칼리아스 강화를 통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펠로폰네소스의 스파르타와는 5년간 휴전협정을 맺어 아테네는 점점 해외로의 세력을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기점으로 아테네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테네를 시기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테네 이전 제1의 해군국이었던 코린토스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와 아티카 지역의 사이 연결점에 자리 잡은 코린토스는 아테네가 해상을 지배하게 되자 2인자로 밀려나 아테네에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칼리아스 강화 이후 페르시아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자 메가라와 에우보이아 섬이 폴리스들이 델로스 동맹의 탈퇴를 아테네에 통보하였고, 무력으로 이를 진압하여 탈퇴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또한 칼리아스 강화를 통해 페르시아의 지배지역인 이집트의 전진기지 구축이 어려워진 아테네는 코린토스만에 위치한 나우팍투스의 기지를 구축하여 아테네의 식민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아테네가 이오니아해로 나가는 코린토스만의 기지를 구축한 것은 코린토스의 해상로가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애초에 아테네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코린토스는 아테네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비난하고 아테네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스파르타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스파르타는 동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원전 446년 겨울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30년 강화에서 나온 공동성명을 통해 도출되었고, 그 결과는 코린토스에게 전혀 유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그리스 지역을 스파르타가 맹주인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아티카 지방과 에게의 맹주인 아테네로 공식적으로 양분도록 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에게의 패권을 인정받은 아테네는 더 이상 페르시아의 위협을 대비하는 선에서 델로스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를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강력한 해군을 기반으로 에게의 중소도시 국가들로부터 분담금을 거두어들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근대의 제국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식민시를 개발하여 식민시 주변의 도시들을 동맹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에게해를 넘어서 이탈리아 남부와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왕국 부근, 흑해 너머까지 진출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를 전쟁의 불길로 끌어들이는 불씨가 그리스 반도 변방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변방의 도시 에피담노스에서 귀족파와 민중파가 대립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력 다툼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중파는 코린토스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를 핑계 삼아 코린토스는 코르푸 섬을 장악하여 이오니아의 서쪽 시장을 개척하여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개입으로 오히려 코린토스가 아테네 해군에게 쫓겨났다는 소문이 그리스 전역에 퍼지게 되고, 이를 계기로 코린토스는 아테네에게 받은 수모를 되갚아주기 위해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